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오늘 검은 옷을 입고 와서 검은 것까지 아주 블랙. 깔맞춤을. 뼛속 시즌 세 번째죠 이게. 있어. 네. 그래서 요새 유가 이르고 무슨 니켈 가격도 뜨고 해가지고 고민들 많아질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이게 이속이라는 시리즈 뼛속보다 이속은 아무래도 기술에 관한 걸 많이 언급해 주시잖아요. 기술 플러스 아이디어. 네, 뼈속 시리즈는 이제 기술이고. 기술서고 이건 이제 저희 많이 혼란스러울 때는 좀 이속을 챙기자라는 의미에서 좀 간단하게 전략서 위주로 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거 조감도부터 좀 해주시죠. 몇 페이지 볼까요? 네, 우선 3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페이지. 네. 전반적인 섹터 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정유화학 관련 뭐 배터리 수소 관련된 이런 친환경까지 전반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유가에 대한 판단은 정말 어려워진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이제 뭐 한 100불 이전 미만이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115불을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가를 판단하는 거는 다소 좀 어려울 것 같고 특히나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그림 1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연초 대비 두바이유가 42%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S-오일 주가는 아무래도 이제 정유주에서는 대표적인데 오히려 마이너스 8% 하락을 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거예요? 정제 마진이 다소 조금 내려온 측면도 있고요. 이번 최근에 지금 이제 한 달 레깅 정제 마진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치솟긴 했는데 이거 1분기 지난 다음 1분기 실적은 그래서 좋을 거예요. 근데 1분기 지난 다음에는 아마도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정제 마진이 좀 안 좋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재고 평가 이익이 올라오는 측면은 있는데 이게 수요가 좀 많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고 그로 인해서 조금 가동률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유주들은 유가가 너무 급등을 했을 때에는 다소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대로 가는 이런 완전 유가의 연동만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115불이 넘어섰다. 그럼 120불이 간다, 150불을 간다. 이걸 평가를 하면서 재고평가이익이 올라와서 정유주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판단은 정말 불확실성에 저희가 이제 많이 거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확실한 쪽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잠깐 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워낙 요새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많다 보니까 그냥 유가 오르면 정유업계에서 그냥 재고 평가가 사상 최대로 간다. 기계적으로 해석하는데 실제로 정유업계 좀만 지져보시면 오히려 정제 마진 하락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2020년 저희 유가 마이너스 유가 갔을 때 그 이후로 정유주들이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오히려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1분기 실적 자체는 좋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워낙 급등을 했고. 근데 이 얘기만 안 해도 이제, 되겠어. 뭐 유가 그 창고에 유가 기름이 쌓여 있으니까 재고 평가액이 된다. 네. 이거 얼마나 그거 진짜 맞지도 않는 건데 왜 그런 미신이 꽉득한지 모르겠어.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치. 너무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이제 재고 평가 마진 평가 이익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결국에는 가동률을 베이스로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정제 마진이 좀 오케이. 낮아질 수 있고요. 이 얘기는 좀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주가하고 그러니까 정유주 주가와 유가는 완벽하게 같이 가지 않는다. 이건 예전부터도 그대로 이제 들어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는 친환경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배터리 쪽도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배터리 쪽에서 제일 좋게 보는 거는 국내도 국내지만 사실 해외 쪽이 되게 좋아 보이긴 해요. 이제는. 왜냐하면은 원재료 지금 뭐 니켈 가격 오르는 거 보셨을 때고 그전에 리튬 가격 계속 문제시 되는 거 보실 텐데 결국에는 배터리 쪽에서 배터리 관련해서 국가 경쟁력을 가져가는 측면, 기업 경쟁력을 가져가는 측면은 이제는 원재료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터리 소재부터 배터리 셀 기업들이 리튬하고 니켈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은 특히나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친환경 쪽이 좋아진다면은 국내에 대한 배터리 소재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판가 정가가 완벽하게 가격 정가가 가능한 이런 기업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은 5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밑줄을 좀 그어놨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이제는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는 기술에 대한 밸류 프리미엄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소재 한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LG화학 계속 말씀드렸는데 LG화학처럼 소재 내재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화학 쪽은 더 안 좋아지게 되죠. LG화학은 단점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화학 쪽이 지금 더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LG화학을 좋다고 하시지만 네. 뭐 편한 자리니까 말하면 네. 이 부분을 생각하면 별 자신이 없는데 나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장기적인 투자로 가져가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LG화 계속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내재화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냐면 저희 양극과 결국 배터리 소재 내에서 양극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이 양극재에서도 지금 대부분 이제 50에서 60%짜리 니켈 함량 NCM은 전부 다 내재화를 해서 이제 2025년 정도 가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향 내재화 물량이 40%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중간에 껴있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 따는 전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로 가게 될 거고 제가 작년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하이니켈 양극재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런 하이니켈 같은 부분에도 얼마 전에 LG화학이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한 특허를 한양대에서 거의 큰 돈을 들여서 몇백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특허 기술 이전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로 인해서 향후에는 하이니켈까지 전부 다 내재화를 하고 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물량이 늘어날 때마다 이익으로 가져오는 부분은 LG화학이 제일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화학적인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면은 저는 기술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무엇이 남아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5, 6페이지에 이렇게 연결해서 나와 있는데 5페이지 보시면은 기술 밸류 프리미엄이 가능한 소재는 실리콘 음극재가 단연 하나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니켈 양극재가 2021년 3분기부터 양산이 이미 됐기 때문에 하이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양극재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설 모멘텀 아니면 이익 모멘텀인데 증설 모멘텀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기술적으로 높아서 앞으로 기술이 올라오는 걸 계속 보면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밸류에다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소재는 실리콘 음극재밖에 안 남았다. 실리콘 음극재는 커버는 안 하지만 뭐 대주전자 재료, 나노신 소재. 네, 그렇죠. 이것도 네. 관련된 접착제 관련된 회사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여기를 제외하고는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포인트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내 배터리 소재로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룸들이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터리를 제가 완전 처음 이 뼛속 시리즈 쓰기 전부터 이제 썼던 내용들 중에 계속 제가 원재료에 대한 부족 그리고 전방 생태계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가장 우려하고 있는 요인들이 될 거고 불확실성이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배터리 소재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실리콘 음극재 중에서 페이지 7페이지에 그림 3번 보시면은 결국에는 실리콘 음극재가 어느 쪽의 방향으로 어느 실리콘 음극 소재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대주전자 재료로 갈지 뭐 한솔케미칼로 갈지 이거는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문제는 여기에 사용되는 실리콘 음극재에 사용되는 이제 CNT 나노 이제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하는 이 도전재는요 공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하면은 무조건 CNT가 같이 따라다니는 거고 그림 3번에 보시면 는 처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단일벽으로 되어 있는 SWCNT 같은 경우가 바로 실리콘 음극재에 사용되는 CNT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 이 멀티월 세 겹짜리로 되어 있는 CNT는 사실 양극재 쪽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구분해서 CNT 관련주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렇게 꼽고 있어요. 우선 실리콘 음극재 쪽이 가장 유망해 보이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은 CNT 도전재 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극재 업체들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하이니켈 중에서도 뭐 에코프로 BM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가격 전가 가능하고 공급처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아직도 대표이사 검찰 조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 부분은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첨보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NR로 계속 적었던 종목인데 이제 56 그림 56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LFP, 니켈도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LFP의 확대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기업들 중심으로 LFP 양극재가 점점점 확대가 된다면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은 바로 특수전해제를 하고 있는 첨보라는 기업이 되죠. 그래서 이미 이제 특수 리튬이온 플러스 올해는 이제 첨가제 쪽으로도 캐파 증설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해놓은 상태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LFP가 확대가 된다면 올해 하반기에 특수 리튬이온 관련 증설 모멘텀도 한 번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첨보도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지 9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해외 기업들도 같이 보셔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무조건 해외 배터리 소재 쪽은 원재료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칠레 SQM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놓았는데 사실은 리튬 쪽에서 가장 크게 장악하고 있는 기업은 중국의 TNC 리튬입니다. 거의 중국 쪽에서 7에서 80% 이상을 리튬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칠레 SQM이라고 하는 곳의 지분도 TNC 리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인데 외국인 투자를 다 제한을 걸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원재료 쪽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한 가지 계속 확인하면서 가셔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냐면 최근에 이 배터리 소재 쪽이 워낙 좋다라는 걸 알다 보니까 칠레하고 아르헨티나하고 볼리비아 같은 이런 매장량이 풍부한 기업들 중심으로 정부 쪽에서 아예 국유화를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크가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쪽도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좀 많이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다음 자료로도 많이 준비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국내에서는 이제 배터리 쪽 확대시키고 싶으면 결국에는 리사이클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광산 매입하기도 이제는 너무 어렵고 운영하기도 힘드니 이제 리사이클링 쪽으로 눈을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수소는 차라리 조금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쪽은 네, 그리고 이제 아직 눈에 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책에 의해서 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은 오히려 더 리스크가 좀 덜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대선 지나고 나면은 원전 쪽이든 신재생 쪽이든 어쨌든 수소는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 쪽에 대한 원전 쪽이 가는데 왜 수소가 가죠? 수소를 가지고 또 수소 생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원전을 가지고 수소 생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수소는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 로드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든 수소는 딱히 걸려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대선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소 로드맵이 지연이 되긴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현대차 쪽에서 제네시스 수소 개발을 좀 늦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업부 축소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이제 자동차 자체는 가장 마지막 생태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태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자동차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수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애매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또 효성첨단 소재가 한 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이러한 측면에서 또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또 효성첨단 소재가 증설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요. 원래 이제 작년에 2,500톤 증설을 발표를 하면서 올해 캐파 6,500톤이었는데 지금 사실 수소 말고도 태양광 쪽으로도 소재로 탄소 섬유가 많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성첨단 소재 쪽으로 수주가 다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소 관련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친환경 쪽에서도 태양광 얘기하면 국내에서는 관련주로 꼽을 만한 기업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국 태양광 증설의 가장 큰 수혜는 또 효성첨단 소재의 탄소 섬유입니다. 그래서 2,500톤 또 추가 증설을 하게 되면 2023년 기준으로는 저희 9,000톤 캐파가 가능해지고요. 그러면 벌써 매출 비중으로 올해 기준으로는 이익률에서 5% 이상을 탄소 섬유가 차지하고 내년 가면은 10% 이상 넘어갑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이미 미들 싱글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하이 싱글, 뭐 더블 디지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신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쪽은 국내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나 수소 쪽도 사실 해외 기업이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2페이지를 보시면은 수소 쪽이 올해 13페이지 한번 그림 10번 한번 보실게요. 13페이지 그림 10번 보시면은 올해 이제 그린 수소 쪽에서 수전의 수소 시스템이 굉장히 빠르게 수요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2021년 대비 4배 이상의 전해조 시설이 들어오고요. 전체 증설되는 물량 100으로 봤었을 때 중국 쪽이 차지하는 게 60에서 6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중심으로 해서 그린 수소 전해조 시장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쪽 시장에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국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에서는 노르웨이 애니엘이라든지 아니면 영국의 ITM 파워 이런 기업들이 좀 있다. 근데 단연 1등은 노르웨이 애니엘이기 때문에 수전의 수소 시스템의 성장을 바라보신다면 해외 기업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설명은 여기까지. 궁금한 게 네. 이제 일단 최근에 이제 가장 불거진 게 이제 유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친환경이 약간 후퇴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보면 이제 쉘 같은 것도 약간 풀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대체 쪽으로 유가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뭐 풍력 관련된 것들도 뭐 유럽 쪽 어떤 수주가 높은 뭐 CS 윈드 같은 것도 움직이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뭐 직접 커버하는 건 아니죠. 워낙 넓게도 보고 계시니까 이하나 연구원이. 이게 원전 같은 게 좀 계속 더 부각되지 않을까? 아닌가? 원전이요? 아니야? 원전은 되게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원전은 약간 정치적인 이슈도 많이 껴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좀 연결시킬 만한 일은 아닐 것 같기도 여기서는 해서. 본다면 그냥 배터리 쪽들 중에서는 아까 실리콘 응급제나 이런 쪽으로 좀 차별해서 봐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너무 빠르고요.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하고 가지 않으면은 좀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숙도가 정말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초기 시장이면서 그러면은 전기차 수요 성장에 의해서 배터리 셀이든 소재든 전부 다 이제 외형이 올라오고 이익이 올라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진입 장벽이 다소 낮아지고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지는 순간에는 중국 쪽으로 패러다임이 너무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지금 배터리 쪽에서 글로벌 대세는 원재료예요. 원재료가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됐고요. 그럼 원재료면 OCI 같은 것도 괜찮겠네. 아닌가? 그건 이제 태양광 재료니까 하여튼 다 뭐든지 네. 재료 있는 것들은 다 차라리 그게 나올 수 있습니까? 네. 태양광 쪽으로 보시면은 제가 이제 태양광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쓰진 않았는데 제가 하나솔루션 정도 지금 커버를 하고 있어서 근데 만약에 둘 중에 비교를 해서 보신다면은 OCI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은. 네. 소재 쪽을 보다 보면 소재 관련된 기업들 정도? 네. 배터리 ETF가 엄청 인기 좋았었잖아요. 네. 최근 되게 안 좋죠, 그거. 네, 많이 안 좋습니다. 뭐 안 좋은 거 투성입니다, 저쪽 지금. 당신 탓도 아니고. 네, 내일 투표하셨어요, 사전 투표? 네,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이 정책들 나오면 조금 더 그것들도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준비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표서보다 이속 참 어려운 시장 같아요. 오늘도 하여튼 마무리 짓고요. 하여튼 내일 투표 선거하고 나서 뵙도록 하죠. 네. 의연아 오늘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블랙으로 나도 저렇게 검은색 한번 입어볼까? 멋있는데. 날씬해 보이라고. 날씬해 보여. 당신 원래 날씬하잖아.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